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지금 이란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 이 자국 방공 체계로 공습을 심각한 피해 없이 방어한 뒤 재보복에 대한 검토를 지금 들어갔는데요. 중동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안보나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미국 백악관에서는 확전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지만 현재는 불안함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고 위험자산격인 주식을 포함해 비트코인도 출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금은 유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중동의 확전과 더불어서 유가가 13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제2의 오일 쇼크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들도 함께 보실 텐데요. S-오일이나 GS,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 유가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한 차례 좀 들썩이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주말 중에 중동과 관련돼서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을 겨냥한 제재를 가동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 12일 미국과 영국 정부의 공동 조치로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런던 금속거래소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 신규 생산 물량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 구리, 니켈에 대해서 자국으로의 수입까지도 금지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의 파트너인 영국과의 공조하에 이뤄지는 핵심 광물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하고 있는 잔인한 전쟁을 계속하는 데 쓸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면서 취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5%, 구리의 4%, 니켈의 6%를 각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런던 금속거래소 등이 러시아가 새롭게 생산한 알루미늄, 구리, 니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등의 국제 유통에 일정한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인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 시간외에서 금요일 시간외에서 관련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KBI 메탈은 시간외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었고요. 이구산업이나 대창, 조일 알미늄까지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구리, 니켈 관련 종목들이 일찍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함께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보시죠. 홍콩이 이르면 오는 15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승인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확정은 아니라면서도 이같이 전했는데요. 만약에 홍콩이 이번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게 된다면 아시아로서는 최초고요. 만약에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이 된다면 세계 최초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 ETF는 승인을 했지만 이더리움 ETF는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앞서서 로이터 통신에서도 홍콩 당국이 이달 안으로 아시아에서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고 있지 못하자 ETF에 대한 승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콩에서 ETF 승인이 이뤄진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도 크게 주목이 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중국인 투자자들의 이 금액들이 좀 유입이 된다면 그동안 좀 없었던 비트코인의 수요를 자극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주로 예정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나온 대형 호재입니다. 이 미국 당국이 올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중에는 중동 확전 소식과 더불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재성 뉴스도 있기 때문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지 비트코인 가격 주목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함께 묶어드립니다. 가상화폐 종목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위지트나 하나투자증권, 티사이언티픽,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까지 연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국의 경제 지표 같이 보시죠. 이 중국의 올해 3월 수출 하락폭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와 내수 부진 속에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해관 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3월 수출액은 작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5% 감소했습니다. 1년 전 수출액 증가폭이 14.8%로 이 3월 기준 역대 최대 폭이었기 때문에 역기조 효과 영향도 있지만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 로이터 통신의 시장 전망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축소가 된 수치였는데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출 증가율은 7.1%였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1.3%, 5.7% 각각 감소했고요. 한국에 대한 수출도 9.3%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인도 쪽의 수출은 늘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3월의 수입액 역시나 지난해 동기 대비 1.9% 내려갔습니다. 이 블룸버그와 로이터가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제조업 지표들을 포함해서 중국 경제 지표가 일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낙관론이 퍼지기 시작했었는데 다만 이번 지표로 인해서 성장 동력이었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내수도 부진한 가운데 수출까지 움츠러들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조만간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현지 투자 계획을 추가적으로 발표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차별화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운드리뿐 아니라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시설까지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주 미국 내에서 추가 투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보조금 발표도 같은 시기에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규모는 440억 달러, 하나로 환산했을 때 거의 60조 원가량이 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의 또 하나의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위한 첨단 패키징 및 R&D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추가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200억 달러, 첨단 패키징 시설에는 4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투입될 전망인데요. 추가 투자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소 6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가 된다면 삼성전자의 투자액 대비 직접 보조금 비율은 13.6에서 15.9% 수준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선두기업이자 경쟁사인 TSMC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또 투자 관련된 이 미국의 투자 소식이 또 발표될 수 있을지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시면서 관련 종목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상장을 도전하는 상반기 IPO 최대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다음 주에 수요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 대한 흥행 여부는 미지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 이상으로 높게 측정된 데다가 기업 가치 산정하는 비교 기업 외에 조선업, 외소, 에너지 가치, 이종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내일부터 22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 예측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번에 KB증권과 UBS증권, JP모건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습니다. 공모가의 범위는 73,300원에서 83,400원 수준으로 이에 따른 공모 규모는 6,524억 원에서 7,423억 원인데요. 상장 뒤의 시총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액이 2022년 1월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최대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 산출에 활용한 PL 31.5배를 수용하기는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하게 나왔을 때는 공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주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확정하고 이달 25일부터 26일 일반 투자자 대상의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9일로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모회사인 HD 현대까지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6가지 소식들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